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의 스마트시티 교통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뵙고 강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세종 스마트시티, 특히 모빌리티 부분과 관련해서 강의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다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복도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도시의 과연 교통 현황은 어떤지,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도시의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세종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도 지금 선정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이나 지금 SPC가 선정이 돼서 그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구축, 그 다음에 운영이 될 계획인데, 특히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세종이 꿈꾸고 있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시범도시가 빠르게는 2023년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마 시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국가 시범도시에 일단 입주 전에 실질적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리빙랩이라고 해서 국가 시범도시와 유사한 지역을 지금 세종 1생활권에 지금 구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도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세종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책단지나 아니면 세종시 일원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며칠간에 걸쳐서 세종시에서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에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한 58% 이상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교통이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뭐 주거 환경이나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이신 것처럼 많은 세종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다양한 그런 세종시의 교통 문제를 보더라도 보면 세종시의 교통체증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획 연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종, 세종, 오송을 있는 그런 BRT 전용차로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일보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 혼잡, 이제 자동차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뼈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대중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언론이나 그런 보도에 많은 그런 교통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죠. 그래서 세종시청의 편리한 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일생에서 대전 대화동 출근이 불편하다. 그리고 뭐 사생 지나는 BRT 어서 생겼으면 좋겠다 등등, 어떤 대중교통의 부족과 어떤 그런 심각한 교통 체증과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020년 8월 4일부터 한 23일까지 20일간 실질적으로 뭐 교통이 불편하고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어떠한 측면들이, 어떠한 문제가 가장 그 해결해야 되는 현안인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설문 참가하신 분들이 거의 한 759명이나 되고요. 뭐 거주 지역도 보면 1생활권, 2생활권, 3, 4생활권, 그리고 세종 외나 그 외 지역도 한 28%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1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직업군도 뭐 공무원, 회사원, 주부부터 포함해서 뭐 학생, 자영업, 기타 등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주통행 목적과 뭐 통행 수단 등등과 관련된 현재 현황 조사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응답자 중에 한 52%가 세종시 교통이 불편하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불편하다, 조금 불편하다 등등을 합치면 거의 한 50% 이상이 여전히 세종시 교통이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퍼센트지는 한 27%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종시의 개선이 필요한 교통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한 57%가 부족한 버스 노선, 그리고 긴 배차 간격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 대중교통 중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인데, 결국은 버스 노선이나 어떤 긴 배차 간격 등의 대중교통의 문제를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교통 문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45% 정도가 불필요한 신호등, 잦은 신호대기, 그래서 뭐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고, 교통 정체 등등이 그 다음 순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버스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시에 뭐가 가장 불편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한 58%가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46% 정도가 환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환승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도 뭐 세종국책단지에 있지만 오송역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한번 환승을 해야 되고, 그게 불편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환승이 또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종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좀 더 안전한 그 도시를, 보행자들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 횡단보도 이용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보면 한 36%가 신호 위반 차량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한 27%가 긴 보행 대기 시간을 불편한 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횡단보도가 부족하고, 횡단보도 간 뭐 거리가 멀다든지, 보행 녹색 시간이 짧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세종시,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행복도시의 교통 현안들,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 어떤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제성 MP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이 지금 수립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우리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정제성 MP와 함께 그 시행계획, 그다음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수립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SPC가 선정이 돼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구축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종이 꿈꾸는 모빌리티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5-1 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2018년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그 백지 상태에서 스마트시티를 계획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7대 혁신 요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뭐부터 해서 일자리까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모빌리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상지는 5- 생활권, 그 우측에 보이는 5- 생활권이 되고요. 그 카이스트의 이제 정대승 교수가 MP 역할을 맡았었고,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모빌리티 전담 기관으로 MP와 함께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 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모빌리티 부분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 수단을 더 편리하게 하고 소요 시간을 현저히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가 지향하는 어떤 큰 그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종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소유차가 없어도 어떤 그런 소유차 수준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모빌리티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자동차가 오래 시절부터 사실은 사람들한테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죠. 그 다음에 뭐 접근성도 좋고 바로 타면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발전에도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은 그 자동차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위주의 도시의 어떤 그런 교통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교통 체증과 주차, 그 다음에 미세먼지,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자동차로 인한 다양한 그런 사고들, 교통사고들, 안전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시티, 특별히 세종 스마트 시티의 모빌리티의 비전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그런 도로교통망을 이제는 보행자, 그 시민 중심의 어떤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가 없어도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 수준의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중교통과 다양한 개인 모빌리티, 예를 들면 뭐 전동 킥보드나 뭐 자전거나 뭐 세종의 어울링이나 뭐 일렉클 등의 많은 그런 PM 개인 모빌리티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잘 제공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제는 자동차에 빼앗겼던 그런 도로를 보행 환경을 이제는 시민들을 향해서 돌려주자 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세종 스마트 시티의 모빌리티의 방향성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종 스마트 모빌리티가 목표로 하는 게 크게 이제 4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여기에 말씀드린 PM,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공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연계된 그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차 없이 다양한 수단들의 통합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양한 공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차량 공유, 그 다음에 주차와 관련된 주차 공유, 아까 말씀드린 뭐 자전거와 관련된 자전거 공유, 뭐 전기 자전거 공유 등등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소유차 중심에서 공유차 중심의 모빌리티 세계를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보행자들에게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런 보행 환경을 구축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뭐 스마트 노면 정보 표지 등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해보자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목표고요. 네 번째는 아까도 많은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합리한 신호 운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스마트 교통 신호 제어를 통해서 어떤 교통 흐름을 최적화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도 어떤 그 스마트 모빌리티 목표 중에 하나로 저희가 가지고 지금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종 스마트 시티에서 모빌리티의 그런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목표와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효과를, 그 다음에 편리한 그런 교통들을 제공할 건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Personal vehicles are getting popular every day, as they offer great mobility and can go anywhere by beating the traffic. These vehicles can be considered as great transportation options for traveling short distance. Also, they are incredibly innovative, portable, and convenient, ensuring you safe riding experience. So today we will introduce you to the top 10 innovative and convenient personal transportations that may seem helpful for you. 생각하면서는 사실은 그 PM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교통 약자나 아니면 고령의 노약자분들, 그다음에 어린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폐형의 차량 형태의 어떤 소형 PM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통 약자형을 위한 어떤 소형 PM 공유 서비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세종 국가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그런 개인 모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계획하고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Providing the freedom to go where you want, when you want, with the wheels you want. 그래서 Just join online and receive your zip card in the mail. Reserve a car when you need it, and tap your zip card to get in. Keys are in the car. 공유할 수 있는 Gas, insurance, and 180 miles included. Return it to the same spot, lock it up, and you're all set until your next trip. 예약해서 어떤 그 차량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재 소카나 그린카나 아니면 여기서 영상에 나와 있는 외국의 집카나 다양한 공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기반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노상의 공유차를 위한 공간을 두고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차량 공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국가 시범도시에서는 법, 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 중에 어떤 공유차를 위한 그런 주차 공간도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걸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PM처럼 여기저기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공유차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요 거점, 그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청사나 오송역이나 아니면 주요 어떤 그런 상가, 그 주변에 노상에 또 이렇게 공유차를 위한 특별한 그런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향후에 국가 시범도시 5-1 생활권은 어떻게 보면 공유차 중심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1 생활권 내에서는 공유차는 자유롭게 어디든 주차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에 그런 다양한 그 자율주행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뭐 시범 사업들이 아니면 또 실증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셔틀 형태의 그런 자율주행 셔틀도 있고요. 아니면 버스의 형태의 대형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버스 형태의 그 서비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 세종시 오라시 생활권, 그리고 뭐 이제 더 확장되었으면 세종시 행복도시 전체에 나름대로 주거지역이나 업무지역을 서로 연결해서 중저속으로 왕복 운행하는 어떤 그런 고정노선형 또는 수요 대응의 형태의 그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산자부, 그 다음에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그다음 경쟁적으로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과 시범 사업들이 지금 세종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제대로 이 자율주행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차량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KTX나 항공이나 기존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스케줄,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이용자가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내가 어떤 KTX를 이용하거나 어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가 찾아가야 되는 서비스였는데, 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용자의 그런 디맨드, 사용자의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스케줄이 정해지고 그런 노선이 정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람을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뭐 차량 종류도 뭐 자가용 형태, 셔틀 형태, 아니면 미니버스 형태, 아니면 큰 뭐 대형 버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차량 종류가 정해질 수 있고요. 운행 노선도 수요에 따라서 필요로 한 사람들의 그 스케줄이나 목적지에 따라서 노선이 바뀌고 운행 시간들이 변경되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특히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더 편리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아마 거기에 부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면 지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우리 교통약자, 장애자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그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저 고운동 저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걸어서 한 1.5km, 2km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아니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 뭐 예를 들면 새벽 시간이나 뭐 밤 늦은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끊기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대중교통이 소외된 시간이나 소외 지역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소외 대상, 계층들 등등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시민에게 맞춰진 그런 서비스가 어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마스 그다음에 다섯 시스템을 번째는 적용한 앱을 열고 통합 경주라고 모빌리티 목적지만 서비스라고 입력하면 합니다. 버스부터 보통 기차, 이제 렌트카, 외국에서는 지하철, 마스, 택시, 자전거까지 모빌리티 내가 이용할 수 애저 있는 서비스라고 모든 하는 교통수단이 개념으로 최적의 많이 조합으로 쓰여지고 제시가 있고요. 됩니다. 그래서 경주까지 전 가는데 세계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뭐 드는지,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교통수단을 일본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전 필요한지, 세계에서 지금처럼 기차 이 따로, 마스 버스 통합 따로 모빌리티 다른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것이 아니라 마스 개발하고 시스템에서 상세한 그다음에 안내와 함께 시범적으로 한 번에 운영하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시민들한테 가능해지는 제공하기 겁니다.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과 실증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내가 자가용이 없더라도, 소유차가 없더라도 공공,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그다음 민간, 다양한 그런 그 민간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공유차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자율주행 대중교통, 그다음에 뭐 그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뭐 등등 다양한 어떤 공공과 민간의 그런 모빌리티 수단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이용자에게 그런 단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바일 폰을 통해서 최적인 수단 조합, 그 다음에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그래서 원스톱 예약해서 결제하고 지불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수단들의 조합을 통해서 한 번에 예약, 결제, 지불해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단일 플랫폼으로 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지자체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 세계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고 되도록이면 자가용을 덜 이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가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교통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양한 혜택들, 환승으로 인한 할인들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서비스, 대표적인 서비스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금 R&D가, 국가 R&D가 뭐 3, 4년 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통합 모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주차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주차 서비스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예를 들면 공공주차, 민간주차를 포함한 모든 주차시설에서 미리 내가 도착하는 목적지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근주차, 목적지를 예약하고 또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결제, 바로 앱으로 결제하는 그런 가능한 서비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가서 배회하지 않고, 주차장을 찾기 위해 배회하지 않고 바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차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국가 시범 도시에서도 뭐 사실 지금 이 주차 서비스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일부 이제 뭐 민간 그 사업자들이 주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서비스보다는 더 고도화된, 그래서 뭐 실내에 가면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예약한 주차면에 갈 수 있게 또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인도한다든지, 그래서 뭐 미리 주차면에 대해서 예약하고 지불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주차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관련된 부분, 좀 고도화된 서비스들을 국가 시범도시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그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주차 중에 하나가 또 로봇 주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뭐 일단 주차를 하면 그 로봇 그 주차기가 와서 나름대로 그
그 자동차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동차들을 그 원하는 그 주차 공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주는, 그래서 시민들은 그냥 파킹만 하고 바로 그냥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봇 주차 시스템도 일부 시범적으로 일단 국가 시범 도시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성능 CCTV는 일곱 번째는 교차로의 각 스마트 방향별 교차로 영상 서비스라고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수집합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뭐 세종시도 수집된 영상 불합리한 정보는 욜로 그 딥러닝 신호, 알고리즘을 그리고 통해 내가 객체를 대기하지 검출하고 않아도 뭐 시에는 반대편에 딥러닝 차량들이 알고리즘을 없는데도 분류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주차해야 교차로 되는 그런 접근로의 여러 가지 교통량, 상황들이 회전 교통량,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차량 비율, 그래서 대기 나름대로 그 인력비, 교차로에 초기 대기 차량, 다양한 그 각종 횡단 센서들, 보행자 수를 검증이나 집계하여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통해서 교차로의 혼잡 수준을 분석합니다. 나름대로 그 실시간 아울러 각 교통 방향별 상황에 영상은 맞추어서 부산 방향의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교차로의 경찰청의 신호제어를 교통정보 하는 겁니다. 상황실에서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실시간 신호제어를 통해서 교차로 혼잡을 교차로의 감소시키고 소통 상황 또 정보는 일부 모바일 특별한 경우에 홈페이지를 긴급 차량 통해서 등이 시민들에게도 그 제공됩니다.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교차로 나름대로 긴급 차량 진짜 서비스들 시원하게 신호제어를 뚫리네. 통해 가지고 통과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래서 도로 운영 효율을 어떤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스마트 교차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시범 도시에 그런 교차로에는 이렇게 스마트 교차로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뭐 출퇴근 때나 아니면 출퇴근 이외에 뭐 다양한 시간대에 불합리하게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거기서 긴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실시간 신호 시간대를 적용해서 교차로의 그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지금 국가 시범 도시의 그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인데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횡단 보행자가 많거나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 통행이 많은 그런 스쿨존이나 실버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의 뭐 IoT나 ICT 감지 기술 등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뭐 보행자하고 또는 운전자들에게 그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알람을 하거나 경고하거나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시민들의 그런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제고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때에 따라서는 뭐 교통약자 부분이나 어린이들이 아직 보행이 다 마치지 않았을 때는 그 보행 횡단 신호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횡단하는 그 보행자들의 그런 안전들을 제고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일생활권에 리빙랩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들을 한 10군데 정도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횡단할 때 어떤 그전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횡단할 때 그런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떤 그런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뭐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은 뭐 상가 주변이나 시민들의 그 보행 통행량이 많은 어떤 그런 그리고 사고가 많은 그런 지점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으로 8가지 서비스에 대한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가지 서비스를 사실은 국가 시범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국가 시범 도시가 2023년 이후에 구축되고 사실은 지금 단지가 건설이 되고 입주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다양한 좋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좀 이제 선체험하고 조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세종 5-1 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18년에 국가 시범도시 시행 계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8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은 202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최소한 한 2-3년이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미리 어떤 리빙랩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을 실험실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케 하고, 그래서 여기 리빙랩 목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할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요구사항들, 또 개선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셔틀이나 아까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사실은 지금 연구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시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시민들에게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시민들이 어떠한 만족도를 느끼는지,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검증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 분석, 그 다음에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 시범도시의 세종 5-1 생활권에 제공될 때는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최적화된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가 시범도시와 비슷한 어떤 모빌리티,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에 리빙랩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세종 그 시의 다양한 생활권을 저희가 쭉 찾아보면서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적합한 그 생활권이 1생활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다양하게 전문가들 의견이나 그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세종 1생활권을 이렇게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리빙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1생활권 내에 아까 말씀드린 8가지의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체험케 하고,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 서비스들을 계속 업데이트, 고도화하는 과정을 일단은 국가시범도시가 들어가기 전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까지 8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그런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도 저희가 지금 구축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종의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될 8가지 서비스들을 먼저 시민들에게 선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서비스, 특별히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이 두 부분에 대한 공공서비스들은 저희 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세종시가 협업을 해서 이미 1생활권 내에 교차로와 횡단보도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1생활권에 가게 되시면 이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퍼스널 모빌리티 수용답형부터 해서 스마트 주차, 이 6가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6개의 민간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15년간 운영을 할 그 SPC 특수범인을 저희가 작년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금 6개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실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실시 계획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해서 아마 조만간 내년에는 아마 이 민간 서비스 6개, 또 공공 서비스 2개에서 8개 모든 서비스들을 1생활권의 리빙랩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뭐 비록 2개의 공공 서비스만 구축을 하였지만 시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하는 그런 리빙랩을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 측, 민간 측, 시민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리빙랩에 참여하고 싶으신 그런 시민들을 저희가 시민 참여단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작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모집을 했고, 모집된 그때 시민분들이 거의 한 12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120분 참여하신 리빙랩으로 참여하신 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오프라인 워크샵이나 뭐 다양한 모빌리티 체험도 했고요. 자율주행 셔틀이나 PM이나 그리고 뭐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나 뭐 다양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1년에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활권의 리빙랩에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온오프라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출범식도 작년 8월, 9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뭐 국토부, 그 다음에 세종시 시장님, 뭐 저희 연구원 원장님 뭐 등 참여하신, 그리고 시민들, 그때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시민들이 모여서 출범식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뭐 시민 참여단 중심으로 해서 뭐 호수공원에서 뭐 퍼스널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도 하셨고, 그때 다양한 그 의견들 주신 걸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거나 아니면 SPC에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할 때 시민들이 주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체험할 때 아마 그 참여하셨던 그런 많은 시민분들은 퍼스널 모빌리티나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민 참여단 그 1기가 작년에 끝났고요. 아마 그 시기상으로 아마 내년 뭐 1, 2월 정도에 아마 시민 참여단 2기를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PC가 민간 6개 서비스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하시는 2기 시민 참여단 분들은 뭐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6개의 민간 서비스까지 해서 총 8개의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 주신 의견들이 직접 세종시의 모빌리티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데 그런 정말 그런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주신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 세종시의 국가 시범도시, 특히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8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가 시범도시가 아직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입주하기 전까지 먼저 그 일생활권의 그런 리빙랩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내년 한 1, 2월 중에는 일생활권의 리빙랩에서 지금 구축 운영될 그 8가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그 다음에 다양히 또 형태로 평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하는 그런 시민 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그 본 강의 이후에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국가시범도시 또는 링랩을 구축할 때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고가 되고 그 다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